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오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점점 주식시장도 많이 출렁거리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씩 빠지는 지역, 조정되는 지역도 있고 다시 오르는 지역도 있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이 보다 좀 나아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좀 더 쾌적해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전에 돈에 대한 오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돈 관리를 하지. 나는 돈 관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 돈 관리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한 달 월급 벌어봤자 카드값 나가고 생활비 나가면 관리할 돈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생활비는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돈 들어가는 데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취미나 여가생활을 하다 보면 돈 들어가는 데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정말 돈 관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든 치리의 법칙이든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나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돈 관리를 하지. 우선 그거를 점검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으며 돈이 어떻게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경제, 금융 이야기에서 유태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유태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자산 관리에 대한 3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태인들은 돈이 들어오면 돈을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로 하여금 돈이 들어왔을 때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사업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분산 투자를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는 버는 자보다는 모으는 자가 강하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는 돈을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오랫동안 복리를 이용하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자, 돈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돈 관리를 하지. 그거는 돈 관리를 하다 보면은 돈이 모이고, 그러면 돈의 금액이 커지고 점점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순간에 돈 관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창업하고 나면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선물 아니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사면서 거의 쓰는 경우, 어떻게 보면 플렉스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다 써버리면 그 다음 달에도 분명 다 써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열심히 일은 했는데 통장에 모인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 관리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 관리도 중요하고,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고 어떻게 돈을 앞으로 모으고 불려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투자는 위험하다.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인척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하다가 망했어요, 주식을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 잘 모르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경제 관련된 책도 많이 보면서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는 위험해, 나는 돈을 벌면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어야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다른 기타 상품에 넣는 거는 너무 잘 모르고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투자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라 5만원, 10만원부터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주식도 사보고 펀드에도 가입을 해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생애 한 번, 두 번 정도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몇 번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가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각인이 되었을까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투자는 분명히 위험은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잘 아는 곳에 이것을 믿고 내 돈을 넣어서 돈을 불리려고 하는 활동을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기는 투자랑 다르죠. 마치 도박처럼 굉장히 큰 베팅 확률을 보고 돈을 넣었다가 금방 돈이 불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잘 모르는 상품이나 잘 모르는 부동산에 투기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약간 도박처럼 하는 거를 투기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믿고 바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보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투자라고 합니다. 저축은 돈이 크게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거를 저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축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투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정의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란 주식 종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투기란 한 번에 주사위를 던져서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거를 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오해. 세 번째, 근면성실하면 잘 살 수 있다. 근면성실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친인척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요?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자산이 있을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면성실하다고 자산이 그렇게 불어나는 구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면성실 물론 중요하지만요, 근면성실하면서 금융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도 꾸준하게 하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 공부를 열심히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떤 문제, 어떤 개념이 시험에 나올지 미리 추측도 해보고 기준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보다 별로 공부는 안 하는데 순간 집중을 해서 시험을 친 친구가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해서 좋은 정보를 듣고 1, 2년 만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돈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에 대한 생애 전반적인 재무 설계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현재의 수익과 지출, 그리고 미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고 들어오게 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의 지출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고, 소득은 지금 현재의 근로소득, 미래에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소득, 그리고 일을 하진 않더라도 나의 노동의 시간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돈을 불려주는 자산소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나의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사업소득은 내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의해 돈이 벌리는 걸 사업소득이라 하고요. 끝으로 자본소득, 이것은 내가 투자해 놓은 땅이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관여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자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근면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고 돈을 잘 쓰는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거를 평생 하실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소득을 더 불려서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구축되는 그런 과정을 생애를 걸친 재무설계 플랜에 넣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오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돈 관리를 하지. 두 번째, 투자는 위험하다. 세 번째, 근면성실하면 잘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근면성실하고 투자는 위험하고 돈이 있어야 돈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돈을 처음 벌 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플랜으로 돈을 불리겠어, 나는 지금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지만 향후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겠어,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이러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의한 주식을 차곡차곡 사모으겠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동시간 외에 자본소득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